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심층 분석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주말 내내 소파에 누워서 밀린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배달 음식도 먹고 심지어 낮잠까지 푹 잤는데도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피곤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너무 많죠. 현대인들의 고질병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보통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여러분의 뇌도 정말로 완벽하게 휴식하고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오늘 제 책상 위에는 그 주관적인 휴식이라는 착각을 완전히 산산조각낼 아주 흥미롭고 방대한 데이터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하게 자연 속에서 힐링하세요 같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과학과 데이터가 증명하는 치유에 대한 자료들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2026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치유관광 육성법이요? 네, 이 법률이 시행된다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 휴식과 관광을 바라보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과거의 웰니스 관광이 단순히 눈으로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걸 먹는, 소비의 영역이었다면요. 이제는 뇌파를 측정하고 스트레스 수치를 정량화해서 이 휴식의 효능을 데이터와 의료적 접근으로 입증하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죠? 공기 좋고 푹 쉬었더니 기분 좋네. 이게 아니라 내 뇌가 어떻게 리셋되었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증명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핵심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기대되네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팀이 연구한 K-메디 웰 요가 명상 에너지 테라피 프로그램의 실제 측정 결과 데이터입니다. 이용근 교수팀 데이터군요. 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40대 한국 남성의 실제 뇌파를 정밀하게 측정한 자료인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수치를 보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 남성분의 뇌파는 대체 어떻게 측정한 건가요? 혹시 그 병원에 있는 거대한 MRI 기계통 안에 들어가서 이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네, 막 윙윙거리는 소리 들으면서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측정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연구팀은 뉴로하모니라는 뇌파 측정기를 사용했습니다. 뉴로하모니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머리에 가볍게 착용하는 밴드 형태의 휴대용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기를 통해 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적 신호, 즉 뇌파를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거죠. 아하, 눈을 뜨고 있을 때와 감고 있을 때의 뇌파 스펙트럼, 그리고 특정 뇌파의 절대적인 세기와 상대적인 비율 등을 아주 정밀하게 잡아냅니다. 밴드 형태라면 일상적인 상태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뇌의 진짜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 실험 참가자분의 이름은 안지훈, 체중 63kg에 키 172cm, 그리고 특별히 복용하는 약물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픈 곳이 없다고 나올 테지만 본인은 늘 어깨에 곰 3마리를 얹고 다니듯 피곤함을 달고 사는 분이에요. 솔직히 이 스펙만 들으면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10명 중 8명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평범한 케이스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만성적인 방전 상태인 분들이죠. 맞아요. 안지호님의 첫 번째 뇌파 측정은 2026년 2월 21일 저녁 7시 14분에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측정 데이터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치가 어떤가요? 인지 종합 점수가 30점. 30점이요? 네, 그리고 수면 종합 59점, 정서 23점. 정서가 23점이요? 네, 뇌균형 78점, 좌우 연결 80점,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29점입니다. 뇌 균형이나 좌우 연계 점수는 80점 언저리라 꽤 높아 보이는데 정서 점수가 23점, 자기 조절 능력이 29점이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심각하게 낮은 거 아닌가요? 데이터의 맥락을 아주 잘 짚으셨습니다. 뇌균형이 78점, 좌우 연결이 80점이라는 것은 좌뇌와 우뇌의 기본적인 상호 협력, 이나 뇌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체는 보통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 자체에 고장이 난 건 아니라는 거군요. 다행히 뇌 자체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나 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진짜 문제는 정서와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그렇죠. 정서 종합 23점, 자기조절 종합 29점은 뇌가 일상적인 자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서와 자기조절 능력이 20점대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건가요?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딱 떠오른 부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오, 어떤 비유죠? 마치 스마트폰을 쓰다가 화면을 껐는데 그 백그라운드에 지도 앱, 쇼핑 앱, 동영상 앱 수십 개가 켜져 있어서 내 주머니 속에서 혼자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줄줄 새고 있는 상태예요. 아하. 심지어 폰이 과부하가 걸려서 사용자가 직접 앱을 종료하려고 해도 터치가 안 먹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아닐까요? 그 스마트폰 비유가 지금 안지훈님의 뇌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행이네요. 자기조절 능력이 29점이라는 것은 뇌가 스스로 휴식이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집중해야 할 때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전환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아,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군요. 백그라운드에서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고 있으니 퇴근하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뇌는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게다가 정서 점수 23점이라는 건 외부에서 작은 스트레스만 와도 감정을 평온하게 흡수해줄 완충지대가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가볍게 한마디만 해도 쉽게 짜증이 나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파가 메말라서 그랬던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수치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 1차 측정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37로 나왔어요. 하루 종일 시달린 직장인의 저녁 7시 상태라는 걸 고려하면 뇌가 잔뜩 웅크리고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과부하 상태의 뇌에 K-메디웰 요가 명상 에너지 테라피를 처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이 지점에서 살짝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요가 명상 에너지 테라피라고 하면 보통 매트 위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눈을 감은 채로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상상하죠. 안주희님은 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친 건가요? 단순히 땀을 빼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수준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알파파라는 특정 뇌파를 유도하고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파파요? 네. 요가의 동작들을 통해 굳어있는 신체의 긴장을 풀고 깊고 규칙적인 명상호흡을 통해 심장 박동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죠. 여기에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테라피가 결합되면서 들끓고 있던 뇌의 주파수를 강제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 강제가 아니군요? 네, 뇌가 스스로 편안한 상태의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교한 세션입니다. 아, 그러니까 뇌라는 스마트폰을 억지로 재부팅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앱들을 하나씩 안전하게 종료시켜주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테라피를 받고 나서 약 2시간 20분 정도가 흐른 밤 9시 36분에 2차 뇌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드디어 2차 측정이네요. 단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굳어버린 40대 직장인의 뇌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가 데이터를 보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스트레스 지수였습니다. 수치가 어떻게 변했죠? 1차 측정에서 37이었던 스트레스 지수가 33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점수나 게임 능력치 같은 데이터를 볼 때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점수가 떨어졌으니 효과가 없는 건가? 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아, 그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건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뉴로하모니 분석 지표에서는 스트레스 지수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뇌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실제로 감소했다는 것을 명확히 의미합니다. 와,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네요. 37에서 33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 짧은 테라피만으로 뇌가 체감하는 스트레스의 물리적인 볼륨 자체가 뚝 떨어졌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스트레스 지수 넘어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들에서 도미노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오, 종합지표요? 네, 뇌균형 종합점수를 한번 보실까요? 1차에서 78점이었던 수치가 무려 92점으로 14점이나 폭등했습니다. 와, 14점이요?
네, 이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아예 좋은 범주로 뇌의 상태가 완전히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78점에서 92점이라니 제 학창시절 수학 점수도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지표들도 정말 화려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수면 종합 점수는 59점에서 69점으로 10점 올랐고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방전에 비유하며 안타까워했던 그 정서 종합 점수 네, 아까 23점이었죠. 바닥을 치던 23점에서 34점으로 11점이나 상승했습니다. 행동 종합 점수 역시 63점에서 72점으로 9점이 올랐고요. 어떻게 겨우 2시간 만에 뇌파에서 이런 수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이 극적인 상승을 이해하려면 좌우 연결 점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좌우 연결이요? 네, 1차에서 80점이었던 좌우 연결 점수가 2차에서 85점으로 5점 상승했죠. 5점 올랐네요. 좌우 연결이 좋아졌다는 건 뭘로 의미할까요? 제가 흔히 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좌뇌와 우뇌를 한 무대 위에서 이중주를 연주하는 두 명의 연주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오, 연주자요. 피로와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을 때는 이 두 연주자의 박자가 묘묘하게 엇나갑니다. 서로 다른 악보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아, 끔찍한 불효파음이네요. 그래서 음악, 즉 뇌의 활동이 소음처럼 느껴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죠. 그런데 요가 명상 테라피라는 지휘자가 등장해서 호흡과 명상으로 템포를 맞춰준 겁니다. 오호, 단 2시간 만에 두 연주자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 물리적인 뇌 네트워크의 협력이 좌우 연결 점수 5점 상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뇌가 긍정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인지, 수면, 정서 점수가 함께 끌어밀려진 거죠. 그러니까 테라피가 뇌파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주파수를 아주 섬세하게 튜닝해뒀다는 거네요. 듣고 나니 정말 훌륭한 치유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이 났네요. 단 2시간의 요가와 명상으로 안지훈님의 만성 피로는 완벽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다음 날부터 쌩쌩하게 출근하면 되겠군요. 아, 잠깐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방대한 데이터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냉정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벽히 치료된 게 아닌가요? 이 연구 자료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훌륭한 이유는 긍정적인 면만 부풀려서 광고하지 않고 여전히 취약한 부분, 한계점까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우리가 아까 짚었던 또 다른 문제 지표, 자기조절 종합 점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잠시만요. 1차에서 29점이었는데 2차에서 32점이 되었습니다. 겨우 3점 올랐네요. 뇌균형 점수가 14점씩 폭등한 거에 비하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테라피를 통해 뇌의 전체적인 균형과 정서적인 안정은 어느 정도 되찾았지만 뇌 스스로 휴식과 집중 상태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힘, 즉 엔진 자체의 성능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엔진 고장까지 한 번에 고칠 수는 없었군요. 이 테라피로 외부에서 안정을 불어넣어줄 수는 있어도 자생력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연구팀의 데이터 노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2차 측정에서 기초 율동 진폭이 증가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초 율동 진폭이요? 진폭이 증가했다는 건 뇌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 아닌가요? 활발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뇌 활성도가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연구팀은 다르게 봤습니다. 왜요? 2차 측정을 한 시간이 밤 9시 36분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 2시간 넘게 테라피를 받은 직후죠. 엄청 피곤한 시간이네요. 몸은 이완되어서 나른하게 풀렸을지 몰라도 생리적으로는 이미 하루 동안 쌓인 누적 피로가 극에 달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폭의 증가는 뇌가 활력을 되찾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면 부족과 피로로 인해 뇌 한 구석에서 빨리 자고 싶다고 소리치는 긴장 과각성 상태가 뇌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냉철하게 분석한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테라피를 받아서 마음은 평온해졌는데 육체적인 생체 시계는 이미 방전되어서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솔직하고 디테일한 데이터네요. 그럼 이렇게 아직 부족한 자기조절 능력이나 과각성 상태를 극복하려면 안지훈님에게는 어떤 후속 처방이 필요한 건가요? 이 지점이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행과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연구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의 맞춤형 케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나.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SMR,
12에서 15Hz 대역의 뉴로 피드백 훈련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SMR 뉴로 피드백 훈련이요? 이름만 들으면 무슨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임원들 상대로 하는 비밀 특훈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SMR파는 쉽게 말해 조용한 각성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입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고양이나 대련을 앞둔 무술 고수를 떠올려 보세요. 무술 고수요? 네, 몸은 완벽까지 이완되어 흔들림이 없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게 깨어있는 상태죠. 단순히 소파에 널브러져서 몸을 늘어뜨리는 건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아, 멍 때리는 게 다가 아니군요. SMR 훈련을 꾸준히 하면 뇌의 베이스 캠프 자체가 튼튼해져서 외부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지훈님을 취약점인 자기조절 능력을 끌어올리는 완벽한 처방이죠. 와, 무술 고수 비율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처방은 뭔가요? 이 순위는 수면의 질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취칠 전 15분에서 20분 정도 알파파 유도 훈련이나 복식 호흡을 매일 밤 루틴으로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수면 점수 올리려는 거군요. 네, 수면 점수가 10점 오르긴 했지만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3순위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하루 30분 가벼운 유산소 걷기를 병행하라는 거죠. 생활 습관 교정이네요. 또한 밤늦게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훈련하기보다는 뇌가 상대적으로 생생한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세션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치유관광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눈물 한 번 쏟도 나오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네요. 치유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네, 내 뇌의 진짜 취약점이 어디인지, 내 만성 피로의 근본 원인이 정서인지, 자기조절인지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도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정확한 나침반을 쥐어주는 거군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죠. 지금 책상 위에 안지훈님의 데이터 말고도 다른 자료들이 꽤 많이 쌓여 있죠? 네, 맞네요. 그중에 가장 위에 있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안지훈님의 데이터 바로 뒤에 1954년생 여성분의 케이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허영란님이고 심지어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40대 남성 직장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성별도 나이도 질환 유무도 완전히 다른 이분의 데이터는 왜 여기 함께 묶여 있는 걸까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묵직하거든요. 국립공주대 이용근 교수팀이 연구한 K-메드웰 프로그램이 단지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 남성이나 2030 세대만을 위한 트렌디한 유행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아하. 40대 직장인부터 고혈압을 가진 70대 고령층까지 연령과 성별, 질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뇌건강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범용성이 엄청나네요. 네. 누군가에게는 수면 점수가, 누군가에게는 정서 점수가 취약할 텐데 그 각자의 데이터에 맞춰 맞춤형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2026년 치유관광 육선법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관광은 어땠습니까? 저기 숲속 펜션 가서 며칠 푹 쉬다 오니 피로가 싹 풀린 것 같더라 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과 입소문이 전부였습니다. 네,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2026년 4월 9일 이후의 치유관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뉴로하모니 같은 첨단 뇌파 측정 기법을 통해 당신의 뇌균형 점수가 14점 개선되었고 우뇌와 좌뇌의 연결성이 5점 상승했으며 물리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습니다라고 휴식의 효능을 정량화하고 증명하는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웰니스. 이것이 바로 K-치유 관광 프로그램이 전 세계 웰니스 시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휴식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데이터로 시각화해낸 거네요. 자, 오늘의 깊고 놀라운 심층 분석을 이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치유관광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요가 명상, 에너지 테라피가 만성 피로를 겪는 40대 현대인의 스트레스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추고 뇌 균형을 잡아준다는 확실한 데이터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단 2시간여 만에 스트레스 볼륨은 줄어들었고
무너져 있던 정서 종합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궤도를 그렸죠. 네, 동시에 우리는 그 치유가 한여름밤의 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SMR 뉴로피드백 훈련이나 알파파 유도 호흡처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맞춤형 처방전이 필수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는 현재의 팩트를 냉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 비춰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폰을 꽂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피곤한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이 쏟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밤새 뒤척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안주훈님의 1차 측정 데이터가 보여주었듯 그건 그저 여러분의 뇌가 휴식과 집중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잃어버린 채 캄캄한 뇌파의 불균형 속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체온계를 귀에 꼽고 온도를 확인하죠. 피로와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뇌파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고 정확한 치유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아주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솔직하게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여러분의 이번 주말을 완벽하게 뒤흔들 작지만 강렬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할 거리죠? 오늘 우리는 K-메디웰의 단 2시간 요가 명상 테라피가 어떻게 뇌파의 균형을 맞추고 정서를 11점이나 끌어올리는지 그 경이로운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매일 퇴근길 지옥철함에서 혹은 밤늦게까지 불 꺼진 침대 위에서 끊임없는 스마트폰 알람으로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이 시간. 과연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파는 지금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다가오는 이번 주말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의 늪에 빠지는 가짜 휴식을 멈추고 여러분의 뇌를 위해 진짜 과학적인 휴식을 처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엇나갔던 좌뇌와 우뇌의 박자가 다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 짜릿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에 대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심층 분석에서도 뻔한 상식을 뒤집어버릴 매력적인 자료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디 여러분의 뇌가 평온한 알파파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